네, 안녕하세요. 우리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월 1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또 월요일에 우리 휴림로봇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말 동안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긴급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에는 이렇게 조정이 또 이틀 연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V자 반등이 나오다 말았느니 이 종목이 정말 끝났다느니 이런 기술적인 반등도 찾아보시는 기술적인 분석도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휴림로봇의 전환사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게 당장 월요일부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준비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휴림로봇이 지금 투자 위험 상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T-5일의 종가가 생겼습니다. 1월 29일. 이때 기준으로 또 투자 위험, 이 해제 요건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 전에 어떤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휴림로봇 주주분들, 자, 화이팅입니다.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로 화이팅을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오늘만큼은 다른 주주분들께서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이 필수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필수라고 안 드리는데 오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좋아요랑 댓글 화이팅 적어주시면 영상 시작해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도 드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휴림로봇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는 가장 필요한 게 결국에는 이 고점에 물려 계시다라고 하면 회복이에요.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것까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위험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여부부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지 요건 바로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죠? 위 종목은 지정일 2일부터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의 이후의 날로서 어느 특정 판단일에 다음 해당 사항이 모두 다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판단일은요 2월 5일입니다. T-5일은 언제냐? 자, 1월 29일이고요. T-15일은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뜯어볼게요. 자, 1번은 어떤 거죠? 판단일 T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2번은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볼게요. 1번 항목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판단일 T의 종가가 T-5일 종가보다 60%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최초 판단일은 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5일의 종가가요. 자, 5일 전날엔 1월 29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1월 29일의 종가가 15,180원입니다.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24,288원입니다. 24,288원까지는 지금 솔직히 많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마이너스 15일의 종가가 100% 이상 오르면 안 되는데요. T-15일의 종가 캔들은 언제냐? 기준이 이때입니다. 1월 13일이요. 자, 1월 13일의 종가가 얼마죠? 9,380원이에요.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요, 대략적으로 한 18,760원 정도가 된다라고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가격도 자 20% 이상이 넘는 종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사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3번이 뭐였죠?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에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돼요. 근데 딱 봐도 제일 종가가 높았던 날에는 언제죠? 이때입니다. 1월 21일 종가 21,500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2번이 넘지 않으면 3번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주의해야 될 건 18,760원이었나요? 자, 이 가격만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리 없이 그 다음날 최초 판단일 이후 2월 5일 다음날 투자 위험 종목으로 해제가 되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뭐가 좋느냐? 일단 투자 위험에 걸리게 되면 이 거래 정지, 매매 거래 정지가 빈번하게 될 수 있었던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리스크는 이제 해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상 우리 주주분들,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 투자 경고도 해제가 돼야 돼요. 투자 경고도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자, 투자 경고 재지정이 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투자 위험부터 풀고 가는 게 우리한테는 베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를 풀어야 이 신용이랑 미수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입장에선 분명히 그들의 물량을 전부 다 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인분들이 이 신용과 미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신용과 미수를 쓸 수 있어야지만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탈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 위험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거 최근에 좀 말씀을 자주 안 드렸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게 됐을 때 종목들이 나오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턴이 뭐였죠? 요즘은 이거예요. 자,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상승 추세, 상승 힘이 강했던 종목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나왔을 때 나오는 패턴대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요 증권 방송에서도 보실 수 없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처음 본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큼은 더욱더 집중하셔야겠죠. 왜냐, 우리 휴림 로봇에도 뭐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는 종목들에게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기법 한번 배워놓으시면 이 주식을 접으시는, 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 전에 어떤 거요? 구독 버튼은 내용이 들어보시고 유익하셨다, 일단 위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잘 알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 휴림 로봇이 투자 위험 해제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바로바로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힘내자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투자 경고가 지정됐을 때 HJ중공업이 그나마 가장 기본적인 패턴대로 흘러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공시를 같이 봐야겠죠. 자, 이게 8월 13일날 예고가 뜨고 나서 8월 14일에 지정이 됐던 건데, 보시게 되면 여기 써있죠? 지정일은 8월 14일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HJ중공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예시로 보면서 투자 경고에 지정됐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어느 특정한 종목은 10일 동안 투자 경고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투자 경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죠? 자, 우리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종목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제한시키려고, 이 상승세를 잠깐 멈추려고 거래소에서 먹이는 일종의 제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투자 주의가 있죠. 주의 다음엔 어떤 거죠?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 다음에 우리 휴림 로봇이 걸려있는 투자 위험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투자 주의는 어떻죠? 특정한 제재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근데 경고 상태에서 돌입하게 되면 이런 게 생겨요. 자, 신용과 미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인즉슨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타 하시는 분들,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투자 경고를 풀고 가려고 한다. 왜냐? 위험 지정까지 되게 되면 거래 정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가 되게 되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 컨트롤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투자 경고 기간 중에서 일어나게 되는 세력들의 주가 관리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제 요건을 보시게 되면 이거죠. 자, T-5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그리고 T-15일의 종가보다 75%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번, 바로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다 해당되지 않아야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3번이다 라고 보시면서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패턴은 이거예요. 투자 경고 지정 1일차부터 조정이 시작되고요. 2일차, 3일차까지가 가장 심화가 되고 4에서 5일차부터 조정받았던 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게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다가 마지막 날인 이 10일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최근 15일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이날이 최고가죠. 이날보다도 아래로 주가 컨트롤을 해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주가가, 이렇게 보는 게 더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킨 다음에 다음 날부터 바로 슈팅이 나온다. 폭발적으로 슈팅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이라고 하시면 이제는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게 됐을 때 투자 경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HJ중공업도 올라갈 때 지켜만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야, 이거 조정 없이 간다. 이때 딱 탑승을 하세요.
근데 이날 예고가 뜨고 나서 다음날에 지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몰랐다라고 하면 3일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 조종폭이 3일 동안의 캔들이요. 자, 이날에 종가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일 동안 2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인분들은요 5%만 손실이 나도 자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고 이게 10%더 나아가서 뭐 20%까지도 손실이 나게 된다. 그럼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 결국 손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땠죠? 바로 4에서 5일차부터 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34,350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요 뭐 이 정도까지 솔직히 먹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만은 우리가 먹어보자. 이제는 우리가 이 투자 경고에 나왔을 때 등장하게 되는 이 패턴을 알았으니까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4에서 5일 차 정도에 들어갔다가 한 절반 정도만 먹고 나와도 자 7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셨던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더 이상 세력들의 주가 컨트롤에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건 정말 뭐 100%에 가까운 승률을 보여라고는 사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체감상 90%가 넘는 승률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금 유익하셨다. 앞으로도 이런 마찬가지로 좋은 기법들 영상 통해서 공개를 드릴 거니까 이거 꾸준히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시죠? 자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지 제가 기법이라든지 꿀팁 알려드릴 때 하나씩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우리 힘내자 적어주시면서 이 휴림로봇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휴림로봇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전에는 영상에서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하단 구간에서 휴림로봇을 매집했고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엑시트를 하려고 주가를 부양시켰다, 펌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과연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자, 휴림로봇 바닥권 1000원대부터 자 24년도 말부터 이때까지만 또 매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이때부터 매집을 들어갔던 물량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휴림로봇이 24년도에 자 청약을 했었습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자 24년도 7월 25일에 자 3,500만 주를 누구한테 청약을 줄지 일반 공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매집한 물량이 자 세력들 쪽에도 이쪽에서 최소 3,000만 주 정도는 자 세력들한테 들어갔을 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바닥권에서도 매집한 물량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소 발행 주식 1억 2천만 주 중에서 유통 비율이 자 93%입니다. 그러면 뭐 못해도 한 1억 주가량 유통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 최소 70% 정도는 자 세력들이 매집을 마쳤을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돈을 쓰면서 올렸을 것이고요. 어떤가요? 이 자전거래를 충분히 사용해서 그들의 주가를 부양시켰을 것이다 라는 판단도 됐고 그리고 가장 이 엑시트가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는 이때였겠죠? 1월 23일날 물량이 대거 출하가 됐을 겁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터져주고 거래대금도 2조 2천억가량 터져줬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물량을 다 돌고 나갔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력들 입장에서 그들의 잔여 물량을 자 전부 다 엑시트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뭐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어떠한 특징 기사를 내보내면서 특정 계산을 내보내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올려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왜냐면 일단 물량을 대거 이제 매도한 게 언제였습니까? 1월 23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기사도 나와요. 자 휴림로봇 주가 상승 로봇 관련주 수혜 계속된다 라고 1월 26일 날에도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주가를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계속해서 특징주 기사 내보내겠죠? 뭐 예를 들어서 SK 인수설 다시 한 번 더 확산시킬 거고 뭐 로봇 테마가 일단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로봇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와 준다 라고 했을 때 휴림로봇이 탈출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의 마지막 피날레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림로봇에 주주면서 어떤 거도 같이 주가를 체크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죠. 예, 그동안 이 아틀라스 발표로 인해서 현대차가 로봇주의 대장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조정이 이어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로봇주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는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휴림로봇의 주주분들이라면 로봇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결국에는 로봇주들이 지금 현대차가 못 간다라고 해서 다시 못 가느냐 그럼 조정받고 쭉 빠지는 거냐 테마가 끝난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로 쳤을 땐 그리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로봇을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성을 확대시키면서 사업 방향성을 미래 먹거리 쪽으로 로봇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죄송해요. 좀 말이 꼬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 빅테크 기업 테슬라도 옵티머스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더 이상은 전기차 회사,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요? 로봇 개발까지 하는 로봇 기업으로서 변모를 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로봇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요, 솔직히 휴림 로봇은 이런 말씀드리면 안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쵸? 실제로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시켰었고요. 근데 저는요, 로봇주들이 앞으로 가냐 못 가냐를 봤을 때 더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로봇 테마를 아무 종목이나 휴림 로봇 같은 거를 사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명분이 있는 애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선물,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로봇 기업들이 명분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미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이분이요, 우리 삼성전자가 앞으로 M&A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기술 취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CES 2026 올해 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업도 이미 짚어줬어요. 어떤 거라고 나와 있냐?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대기업들이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이 삼성전자에도 인수합병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만 잘 잡아놓으면 우리가 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워닉홀딩스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마냥 헛된 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10배거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의 이 3요소 있죠? 자, 차트도 있고요, 수급도 있고, 재료도, 자, 이런 모든 명분을 따져봤을 때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들어보시고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자, 소액 정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소리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아시다시피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앞전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향해서 가다가도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결국 사이클이 끝나면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자,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이 장바구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업, 바로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자,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잖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방식이죠.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봇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주가를 올려줬던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까지 갔죠? 바닥 17,000원대에서 최대 요즘 80만 원까지도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몇 배입니까? 무려 40배, 4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솔직히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왜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꼭 포트의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휴림입니다.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 휴림 로봇을 들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도움이 받고 싶다. 대응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휴림입니다.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점에 대해서 이 문자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 대응과 이 매도 타점 어떤 구간에서 물타서 이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여부도 같이 한번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휴림이라고 남겨서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나 영상 시청해 주셨는데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힘내자 안 써주신 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보면서 010-9630-2563번으로 휴림입니다. 자, 오늘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